우리 시장에는 특별한 모멘텀거리는 없는데 대내외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아주 많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서 이 여파가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또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100주년 기념 연설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향후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사항들 점검해 봐야 하는데 전문가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시즌에 눈을 돌리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수준까지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또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선진 증시의 상승,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부진, 어떤 차이점에 기인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유럽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쪽은 ECB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결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머징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금 이동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화 강세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많이 풀려 있었던 자금 중에서 위험 국가라고 분류가 되는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 자금이 먼저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자금은 다시 달러화 강세인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선진 증시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으로 좀 자금이 좀 이동해야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자금 이동 측면에서 채권에서의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는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는 점이 상대적 약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진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환경이 형성이 되어야 우리 증시도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오면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비관적인 흐름으로 점철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현재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과연 한 자릿수 후반 또는 두 자릿수까지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머징 국가는 대부분 다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1997년에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같은 트라우마가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회복이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을 지나서 한국 경제 회복으로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연결고리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맞물려서 자산 간의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이에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 경제까지 회복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뒤따르는 것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단기적인 고통일 텐데요. 이 단기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 우리 경제의 훈풍은 언제쯤 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출구절과 관련된 충격들은 상당 부분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12월에서 9월 정도로 지금 현재 앞당겨질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일정 부분의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훈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반기쯤에 지금 현재로 보면 글로벌 경제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고요. 일본 경제도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고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반기라고 하면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의 숫자가 확인이 되고 나면 아마도 시장이 좀 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3분기 숫자가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부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선진시장과 이머징 시장 간의 차별화도 4분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무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과도 무역을 많이 하지만 또 중국과 무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또 2분기의 수치 아까도 또 6월 무역 수치 좋지 않게 발표가 됐는데 이런 점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리스크 온 모드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출과 수입 모두 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국 경제가 그만큼 굉장히 지금 현재 동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분기 GDP에 의해서 2분기 GDP가 다음 주 초반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분기가 7.7%였던 것이 전망치가 지금 현재 7.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7.5보다 일부에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저희가 볼 땐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가 살아나기 이전에 투자가 너무 심하게 줄어들게 돼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줄이기는 쉽지만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인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때는 특히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굉장히 부패와의 전쟁을 굉장히 기치로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에 되면 그 부분이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온 모드는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경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 그다음에 회복이 좀 더뎌지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좀 더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 경제의 2분기라든지 3분기 초반까지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좀 실적이라도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뭐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도는 언제쯤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하는 것과 좀 연결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현재 우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을 지나면서 2분기 어닝과 하반기 어닝에 대해서 동시에 좀 감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부분의 감익이 전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향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EPS 증가율은 지금 현재 19%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10%대까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3분기 말 4분기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그때까지 낮아지게 되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4분기 이후에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10%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4분기 이후가 돼야 어닝도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00선에 대한 저점 타진 과정도 계속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 회복하는 4분기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3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글로벌 경제의 변수들을 흡수해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내수주 중심의 포트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 투자자 입장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하단이 타진될 때마다 저가 매수로 나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양경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